안녕하세요. 제1이비인후과 현동호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염입니다. 유병률이 약 20% 이상이 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치료를 계속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가 아니지만 비염 증상이 똑같이 생기는 비알레르기성 비염, 마지막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만성 비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치성 비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치료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염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이를 난치성 만성 비염이라고 일컫습니다. 난치성 비염은 진단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증상이 어떨 때 생기고 언제부터 지속이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일단 문진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요. 체질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 계절적인 요인이나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를 접촉했을 때 그때 증상이 심해진다 하면 우리는 필요하면 알레르기 피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코안을 의사가 직접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서 코안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진단은 내시경, 코안에 좀 더 정밀하게 관찰이 필요할 경우에는 CT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일 경우에는 환경 관리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입는 옷, 덮는 침구류, 기타 커튼이나 카페트 이런 데에 먼지가 없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재발이 되고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막이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성 비염보다는 치료 기간을 충분히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제일 많이 저는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악화될 때는 추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처방받는 스프레이는 한두 번 뿌려서 증상이 확 조절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심해질 시기를 알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전후해서 한 2주 전부터 계속 뿌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설화 면역 치료나 아니면 주사 면역 치료를 통해서 민감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비중격이 심하게 휘어 있거나 합이 갑게, 쉽게 말하면 콧살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교정하는 비중격 교정술, 비염 수술이라고 일컫는 합의각계 점막하 축소술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약물, 스프레이, 세척을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이 안 되고 약을 먹거나 이런 기타의 치료 방법이 본인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거나 귀찮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 대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최근에 각광받는 냉동 치료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성비염 냉동 치료는 한마디로 비염을 유발하는 신경 가지를 급속히 얼려서 그 신경을 굉장히 둔화시키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약제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는다면 냉동 치료는 그 세포를 조절하는 신경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낮추기 때문에 좀 더 상위 레벨의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최신에 이제 도입된 보험에서 인정해주는 수술 방법으로 이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냉동 치료가 각광받는 이유라고 하면 비교적 간단한 방식,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술이라고 보면 될 수 있고요. 기타 약물 치료로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효과가 좋은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냉동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치성 만성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그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이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의사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